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현재 메타버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문학 창작에 있어 작가와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말하면서 작가의 죽음이라거나 등장인물들의 독립 또는 자치, 독자의 참여, 열린 작품 구조, 그리고 총체적 작품 등 여러 용어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물론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평가받는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이런 개념들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고도 말했죠. 한편 이런 문학에서의 관계와 현상은 결국 현실 속 신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창작자, 즉 작가와 등장인물의 관계는 창조자인 신과 그 피조물이 인간과의 관계에 빗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신이란 인간의 감각으로는 접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인간이 신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실이고 진실이며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픽션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창조자를 인식하고 자신을 피조물이라고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왜 인간은 스스로 피조물이라고 인식하면서 동시에 작품 속 피조물인 등장인물에 대한 창조자 또는 작가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왜 세르반테스는 작가로서의 권위를 포기하고 그가 만든 등장인물들이 작가와 동등한 독립된 한 개인이며 주체로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작품은 독자들이 읽는 것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다르게 만들어지는 그래서 독자가 다시 그 작품의 창작가가 되도록 작품의 문을 열어놓게 되었을까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잘 살펴보면 결국 이 질문이 중심에 바로 사람, 즉 인간이 있다는 점과 그 핵심에는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갖게 된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의문인데요. 피조물로서의 자신과 창조자로서의 자신이 교차 반영되는 가운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메타적 관점의 가장 핵심은 자의식과 자기 반영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어 가장 먼저 나온 것 중 하나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일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인간이 자신보다 상위의 신을 인식하게 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세계를 창조했고 인간을 만든 존재이건 아니건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 자신에 대한 상대적인 존재로 신을 인식하게 된 것은 세계 어디서나 적용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종교와 철학은 물론 인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너무 평범하게 보여 그 위대성을 실감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이것을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메타버스에 적용해보면 그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대입해보면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만든 존재, 구체적으로는 내가 가상세계에서 만든 나라는 존재가 혹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현실에서는 우리가 조절하고 있지만 가상 공간 내에 있는 존재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우리는 대단히 놀랄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상 공간 속의 나는 그가 될 것이며 더 이상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는 나에게서 한 발짝씩 멀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메타버스 속의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상공간 속의 나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나의 권위도 없어지고 그는 독립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결국 이때부터는 나의 손을 벗어난 그만의 이야기가 써지는 것이겠죠. 어쩌면 지금 현실의 내가 메타버스 속 나를 만들었던 것과 유사하게 독립된 그는 또 다른 메타버스를 만들며 그 속에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조절하는 미래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작품 속의 작품, 그리고 그 작품 속의 작품이 마치 거울 속 거울, 그 거울 속 거울의 구조처럼 계속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다시 현실과 신과 인간의 관계를 나와 메타버스 속 나의 관계로 돌아와서 결국 메타버스 속 아바타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짐작하면서 그대로 신에 대한 우리 인간의 동일한 질문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던가를 새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앞의 강의들에서 언급했던 작품 속 이야기에 대해 적용해보면 세르반테스가 지어야 할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바타와 같은 돈키호테라는 등장인물이 짓는 장면이 돈키호테 속에 벌어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작가의 우나무노를 등장인물이 죽이겠다는 상황도 이 1900년대 초에 나온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안개라는 작품에서 확인했습니다. 동시대 루이지 피란델로의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이라는 작품에서처럼 등장인물들이 오히려 작가를 찾는 내용인데요. 이는 메타버스 속에 내가 만든 아바타가 외부에 있는 나를 찾는 모양이라면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카렐 차페기 RUR에 나오는 로봇들의 경우처럼 인간이 만든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주체가 인간일 때는 이 질문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질문이 되겠지만 메타버스 속 아바타의 질문이 된다면 인간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질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죠. 이런 차원에서 인간의 이 질문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인간을 만든 신에게 얼마나 강력하고 위험한 질문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메타버스를 강의하는 현재 로봇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메타버스의 세계가 확대되면서 이런 상상은 미래의 어느 날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만든 메타버스 세계 속 존재가 우리 인간을 위협할 시기가 올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수용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 등 메타버스를 통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미 인간을 경험한 신에게 물어볼 질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의 메타 강의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관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이것은 결국 메타픽션과 메타인지, 메타 언어와 메타극 등을 비롯한 제반 분야는 물론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계속될 질문이자 과제라는 점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